요즘 가족은 더 이상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가정, 비혼 성인의 입양 가정,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사는 가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와 시선은 여전히 한정된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건강한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입양은 212건에 그쳤고 이는 5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와 여전히 존재하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은 누군가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입양에 긍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는 입양에 대해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누군가는 낳아서 부모가 되지만 누군가는 함께 살아내며 부모가 됩니다. 따라서 성대신문은 이들의 삶을 찾아 위탁가정과 독신입양가정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웹툰 위탁가족을 연재하고 계신 조돌복 작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가정 위탁 15년 해온 이제 위탁 가족입니다. 정확히 그 입양 전제 위탁 보호라고 입양 가기로 정해진 어린 아기들을 이제 입양 전까지 돌보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 계기는 어머니한테 그쵸,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15년, 16년쯤 전에 다큐멘터리 나누면 행복?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이제 영아 일시 보호소,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잠시 보호하는 데에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이제 나도 저렇게 애기 잘 키워가지고 보내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으로 그랬다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댓글에서도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왜 입양을 안 하냐. 원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고민에 좀 부딪혀서 결국에는 이제 입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뭔가 그게 포기했다 뭐 이런 단어보다는 좀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이제 가정이 잠시 필요한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위탁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아 위탁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아 위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아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무의식에는 남아 있어요. 아기들이 울잖아요. 우는 게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봐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에게. 그런 요청이 좌절되면 아이의 마음이 망가져요. 내가 어떤 걸 요구하고 이 사람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만져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이런 상호작용을 해야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나는 이 사람은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인지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아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정말 아기들을 잘 봐주시고 하시지만 거기는 애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은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면 아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요청이 좌절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맨투맨으로 한 가정에 와서 케어를 받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안전하고 전폭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올 수 있다 보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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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이 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고 다원화되면서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친구끼리 사는데 뭐 가족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래 가족은 혈연이 아니고 원래 남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둘 다 원래 남이었어요. 그렇죠. 네. 혈연이 꼭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제 입장이지만 낳아준 사람보다 키워준 사람이 부모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지내고 서로 뭐 의견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가족이지 않나 싶어요. 좀 피가 섞였다. 그거는 좀 사전적인 의미의 가족이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왔던 아기들이 전부 제 가족이거든요. 다 제 동생들이고. 다음으로 저희는 독신 입양을 계획하며 마일드 플라워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에서 활동하고 계신 호로사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독신 입양을 딱히 어느 한순간 마음먹은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4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족이랑 떨어져서 생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저만의 가족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섞여 살면서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 혈연 가족 속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족을 늘려가는 데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특히 아이를 기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출산이라는 걸 고려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육을 하고 싶은 거지, 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번식이라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족을 늘려간다는 선택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입양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비혼주의자라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하고 싶은 가족의 형태를 똑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양이라는 선택지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입양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어요. 대신에 내 자신이 양육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생긴다면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보호가 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추가적으로 더 탄생시키는 일이야말로 더 신중하고 해야 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는 책임과 사랑이 뒷받침이 된다면 긍정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입양은 뭔가 대를 이어가고 가족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출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사회가 공유하는 선택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입양 자체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인 규제 자체가 되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입양의 조건은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악용하는 예들도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입양의 조건은 필요하지만 현행 법적인 규제가 과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독신 입양 조건을 얘기하자면 만 3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으로 나야 된다든지 뭐 정신적으로 건강을 입증을 해야 되고 또는 재산을 입증해야 되고 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증하는 건 되게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이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면 아이를 직접 낳아서 양육하는 가정에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라면. 그런데 현행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분들한테도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그렇다면 독신 입양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다하고 생각을 이 되고 그러한 개인으로서 쉽지가 않게 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법적인 규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지금 독신자 입양은 양자 입양이 아니라 일반 입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 더 우위에 있는 양육자가 나타났을 때 아이를 뺏길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족의 해체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정이 주어야 될 안정감이라는 자체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양자 입양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랑받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입양이라는 게 혈연이라는 번식 과정을 통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런 관계가 법적 구속이라든지 의무감이기 이전에 그냥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돌보고 신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단위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 가족이 아이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지도 않고 충분 조건이지도 않거든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족들을 인정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가치관이 필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선택과 경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난다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한 명씩의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이처럼 삶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삶에 대한 여러 가치관과 사상이 대두되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물음 앞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가족만큼 혹은 그보다 더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국가가 법으로 정의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 혈족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족을 이루기 위한 노력, 입양.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함께 살아갈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